주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동훈 블로크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우선은 간밤에 뉴욕장 어떻게 됐습니까? 예, 미국은 오늘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미증시는 금리 인하로 다 설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예.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투자들이 빅테크 종목군들 쪽에 집중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예. 금리 인하가 된다라면 안 오른 종목들로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투자들이 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팔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총 10위 중에서 8개가 하락을 했는데, 예. 상승 종목수가 거의 80% 이상 상승 종목수가 나올 정도로 매수세가 좀 고르게 퍼지는 예.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늘 금리나 기대를 더 높였던 거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이제는 인플레 걱정보다 고용 시장을 더 챙겨야 될 때인 것 같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베센트 장관은 아예 그냥 0.5%포인트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걸 빅컷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0.25 내리잖아요. 근데 0.5 내리는 거는 비상시나하는 건데, 이번에 0.5 내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중에 릭 라이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 이 사람도 0.5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금리나 확률 보는 데가 패드워치라는 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패드워치에서는 아예 9월 인하 확률이 지금은 100%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점도 없이 그냥 아예 100%가 돼버려서 지금은 금리 인하가 당연시 되고 있고, 금리 인하 된다라면 다른 종목 매수해도 되겠네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예. 3대 지수 결국엔 다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일단은 우선은 지금 이 금리 인하는 완전히 이제 기정사실화 돼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근데 빅컷으로 계속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약간 이제 압박용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 빅컷으로 가게 되면 부작용이 더 크거든요. 왜냐하면 빅컷으로 내렸을 때는 이거 경기에 뭔가 문제 생겼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긴박한 상황이다 지금. 예,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예. 투자자들이 볼 수 있는 시그널이라서 0점을 실제로 내리면 부작용이 더 큽니다. 근데 이제 베센트 장관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내려야 될 상황인데도 안 내린다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연준에는 어떻게든 금리를 내리게끔 하기 위해서 예. 0.5까지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와 달리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예, 오늘 바클레이즈 같은 데서는 이 시장이 금리 인하를 너무 당연하게 보고 있는데 이거 위험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예.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 제가 앞서 최근 주식시장 그냥 금리 인하로 다 설명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일정 중에 뭐가 있냐면 잭슨홀 회의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겁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회의인데 예. 이게 이제 주목을 받는 게 여기서 첫 번째 연설자가 항상 파월입니다. 파월이 나와서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향후의 정책을 어떻게 펼칠 수도 있으며 이런 이제 발언을 하게 되는데 예. 이걸 전 세계인들이 주목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파월이 고용시장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위험하다. 이 발언 한마디만 하면 예. 금리나 기대감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데 바클레이즈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 너무 하고 있다가 갑자기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오늘 연준 인사들 정작 투표를 하게 되는 연준 인사들은 오늘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신중했거든요. 9월까지 상황을 봐야 되는 거지 지금 결정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인플레이션이 좀 부담되기 때문에 연내 한 번 정도 내려야 되나 이 정도 메시지만 나와서 조금 인하 기대가 과도하다라는 주장도 여전히 있습니다. 저같이 좀 이 경제 문외한인 사람들은 이거 정말 모르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금리 인하 기조가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또 오늘 또 대표님 얘기 들어보면 이건 또 시기상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근데 대표님 아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같은 경우는 지금 다 팔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지금 갈아타고 있다. 네네. 예. 근데 요 다른 종목이라고 하면 이거 어떤 종목들을 갈아타고 있어요 지금? 예, 보통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도 사실은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 많이 올라간 걸 보면 이제 헬스케어, 우리 식으로 치면 이제 제약 바이오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소재들, 그러니까 뭐 철강이라든가 이런 어떤 소재에 해당되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대체로 보면은 이제 좀 인기가 덜했던 거, 그러니까 경기 관련해서 경기가 좋을 때 반응이 나오긴 하는데 예. 이게 조금 최근에 AI보다는 좀 뒤처지고 이런 종목들 쪽이라서 그러니까 AI가 연결고리가 없는 종목들 중심으로 오늘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뭐 시체말로 얘기하면 뭐 AI 군은 뭐 대여급, 뭐 그리고 뭐 제약 바이오는 뭐 준척급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요 최근 해외 투자자들이 아시아 증시 강세를 주목한다는데 이거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최근에 이제 아시아 증시가 이제 미국보다는 훨씬 더 강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일본 증시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근데 이제 각각의 이제 코멘트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자동차하고 반도체 이게 그 미국의 관세 관련해서 중심에 있던 산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종목군들이 이제 미국과 일본 간의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주도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데 특히 일본도 반도체주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치를 올라가는 걸로 보여지고요. 다음에 중국이 최근에 또 주목을 받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저축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저축률이요? 예. 예, 저금을 많이 한다라는 거는 소비를 안 하고 투자를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높았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금리가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단지 뭐 금리만 내려간다고 돈이 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중국이 이제 정책적으로 경쟁을 좀 자제해라. 가격 경쟁 이런 거 좀 덜하고 예. 뭐 공급 과잉되고 있는 거를 좀 끊어가지고 생산을 좀 축소시켜서 공급 과잉을 해소해서 결과적으로는 제품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기업들의 실적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등등이 어필이 되면서 최근에 일본, 중국, 그 이전까지는 한국,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거를 좀 주목해 봐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로 나왔습니다. 예. 근데 대표님, 그 일본 증시 아까 말씀하셔서 질문 드리는데요. 그 일본 증시 하면은 그러니까 일본은 자동차, 뭐 그리고 뭐 대만, 우리 한국은 반도체, 뭐 요런 그 등식이 성립이 되잖아요. 근데 예, 예. 일본 증시가 반도체가 이렇게 높다면은 뭐 대만이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일본보다 더 높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본 증시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사실 어제도 안 그래도 이제 증권사에 있는 후배가 이거 물어봐가지고 제가 답변을 하필이면 해서, 예. 이게 이제 보면, 일본 증시는 엔화가 약세일 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도 수출 주도로 올라가는 편이잖아요. 예. 근데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달러가 이제 뭐 약했다가 다시 또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화가 약세라는 얘기고, 그러면 예. 일본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일본 증시가 강했던 건 일시적으로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일본의 환율, 엔화 환율이 올라가면서 수출주에 대한 기대치가 좀 더해진 거. 이것도 아마 요인이 됐던 게 아닌가 봐서 조금 아마 뭐 반도체의 어떤 강세보다는 이런 예. 환율적인 요인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좀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야 되겠군요. 예. 예. 그러면 대표님, 우리 증시 알아봐야 될 텐데 그 어제 어떻게 됐습니까? 예, 뭐 어제 아시아 증시 대부분 다 올라서 그러니까 뭐 공통적으로 다 금리 인하 때문에 올라간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근데 외국인들이 어제 상당히 강하게 매수했습니다. 어제 7천억 원 순매수했는데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오면 보통 대형 주사잖아요. 그래서 예. 시가총액 12위까지 모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다만 이제 대형주 쪽에 매수가 집중되다 보니까 어제 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상승 종목하고 하락 종목하고 거의 비슷했거든요. 숫자 자체가. 예.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는 종목이 확 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반도체하고 조선, 제약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엔터, 화장품, 철강 이 엔터, 화장품, 철강도 공교롭게 해서 중국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예. 산업인데 이런 쪽은 빠져서 업종별로 차별화가 상당히 크게 나오면서 이제 일부 대형주들 중심으로 지수만 올려놓는 그런 형태를 보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대표님, 그 철강 얘기하셔가지고 그 미국이 철강 관련 품목은 이 관세에서 절대 양보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예. 뭐예요? 예, 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보면 철강 업종은 철저하게 그 나라에서는 무조건 보호해야 되니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방산하고 자동차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땅이 너무 넓어가지고 자동차가 없으면 이동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제조업은 다 다른 나라에 넘겨줘도 자동차만은 그렇게 고수를 했는데 자동차의 핵심 소재가 철강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무기도 철강으로 만들어야 예. 되는 거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무조건 보호해야 되는 산업이 바로 철강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나중에 무슨 어떤 전쟁을 염두에 둔 뭐 관련주 뭐 이렇게도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좀 과한 거죠? 그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뭐 그래요? 전차라든가 무기 이런 거 다 철로 만들기 때문에
철강은 모든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산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저희 대표님, 이 최근 우리 증시에서 IT주들 호재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예. 어떤 것들이에요? 예, 반도체 쪽만 놓고 보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테슬라, 애플에서 파운드리 수주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 나오고 예. 있고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이 실적 전망 높이면서 또 실적 같이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좀 약했던 게 디스플레이였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으로 보는 모니터 같은 건데 예. 이게 이제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해서 15년간 미국에 판매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못하게 되는 거면 이거 우리나라만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또 이제는 디스플레이까지 호재가 나와서 IT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호재가 나오고 어제 LG 디스플레이가 20%나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즘 IT주들의 유난히 좀 호재성 재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끝으로 오늘 증시 중요한 변수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밤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나옵니다. 이게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무난하게 나온다면 금리나 기대치는 더 유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지표 결과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훈 블로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